네, 전국의 공군사관학교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1차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1차 관문을 통과한 부분입니다. 지금서부터 서류 챙겨가지고 잘 접수시키고 그리고 2차 체력장, 신체검사, 면접 대비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자, 2차 면접 대비 또 체력장 신검에 앞서서 우리가 제출해야 될 서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신원진술서도 있고 기타 다른 서류가 있는데 2차 전형을 위해서 핵심적인 서류 중에 하나가 바로 다름 아닌 자기소개서입니다. 공군사관학교 자기소개서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면접에 여러분이 임할 때 그 자기소개서가 여러분의 실탄, 총알이 되어줄 것인가, 이 부분 것을 가지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S오피서의 홍삼영 원장입니다. 공군에서 장교로 근무했었고 또 교육사, 사관학교에서 교관을 역임을 했었습니다. 전국에서 제가 교관 자격심사 3주 이내에 통과한 유일한 장교였습니다. 최단기 교관 자격심사입니다. 교관 경연대에서도 제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교육부 사령관상 뭐 당연한 거고 거기에다가 참모총장상까지 수여하는 그런 영광을 가졌습니다. 아직도 저는 공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더구나 지금 여러분과 같은 후학을 양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갖게 돼서 저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지금 제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들이 공군사관학교 2차 전형에서 혁혁한 여러분의 이 승리를 거둘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공군사관학교 자소서 안내 들어가겠습니다. 뭐 많은 내용을 했었습니다. 뭐 제 자랑이다 보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사 자소서 평가 항목인가 비평가 항목인가, 그리고 또 평가 항목으로서의 의미는, 이 부분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공군사관학교 자소서는 회사 학교장 추천처럼 그 자체가 독립된 점수를 부여하는 평가 항목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비평가 항목이란 말이냐 하는 부분이죠. 독립적인 점수를 부여하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평가 요소로서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다름 아닌 공사 면접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의 인성 면접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소개서 면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7학년도까지는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은 자소서에 면접위원 기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소서의 각 그 항목별로 면접위원 기술이라 그래가지고서 자소서를 검토하는 그 면접위원이 갖다 뭘 물어볼 건가를 갖다가 쓰는, 또는 어떠한 것으로 쓰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커멘트를 달아놓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면접위원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 것이 2017학년도까지 있었다는 것은 그 양식 속에 그 자체에서 바로 이 부분이 면접에 얼마나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 자소서는 단순한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평가 항목으로서 면접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기초 자료이기 때문에 독립된 평가 항목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평가 항목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은 면접 항목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 독립된 평가 항목은 아닐지라도 면접 항목에 보면 여러분들 여기에 성격, 그리고 가치관,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생활, 그리고 자기소개, 지원 동기, 이 부분이 평가하는데, 지금 제가 체크한 요 5개 영역이 바로 자소서에 다 기재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즉 자소서 기재 내용은 전체 기준으로 5개 항목이 나머지 희생정신, 역사 안보관, 가정성장환경, 용모 태도와 더불어 가지고 절반 이상에 걸쳐 가지고서 면접 항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공사 자소서는 면접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고, 방금 얘기한 대로 이와 같은 기본적인 인성 요소에 자소서가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신경을 쓰고 자소서를 쓰면서 곧바로 면접 대비가 이루어진다는 점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항목입니다. 맨 처음에 바로 어떤 부분입니까? 예, 인적사항 쓰는데 개인 및 가족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본인의 현재 신분, 그렇지. 고3인지 졸업생인지 또 예, 대학생이면 대학생.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 부모 형제 이제 쓰는 거예요. 가족 관계 이름 쓰고 부모의 최종 학력, 그다음에 직장 직위, 주소, 지역, 심지어 종교까지. 이 부분이 사관학교에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자소서에 특히 더구나 이제 별도로 이제 공기업에 입사에 있어서는 블라인드 면접, 블라인드 자소서라고 해가지고 부모의 그와 같은 인적사항, 가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서 그 부분과 무관하게 채용하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사관학교에서는 여전히 부모의 인적사항이 여러분들 기재되어진다는 거 알고서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뭐 부모의 어떤 직업적인 위치가 여러분에게 작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사관학교가 이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파악하는 부분인데, 개인에 대한 이해 차원에서 내가 이 부분 제출해야 된다라는 부분 걸 인식하고 그렇게 해서 기입해서 제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자신의 출생, 성장, 가족 분위기 간단하게 기술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것은 간단 약술로 그렇게 해야 되고, 어떻게 형식이라든지 이 부분 것은 바로 자소서 형식을 어떻게 쓰는 거라든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그 기준에 맞게끔 여러분이 기술해 주면 되겠습니다. 분량 조절에 문제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교 생활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학생회, 동아리, 봉사, 요 부분 것을 포함해 가지고서 이제 기술하는 부분인데, 이제 학생에 관련되는 것은 아무래도 여러분의 리더십을 보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아리 관련되는 거, 봉사활동 부분 거, 이런 부분이 포함되도록 해서 고교 생활에 대해서 기술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저는 학생회 간부도 했었고 동아리 부장도 했었고 봉사활동 가가지고서 봉사활동 가다 보니까 그 속에서 또 자기가 어떤 그 봉사활동의 대표를 했다 뭐 등등, 이 내용을 한꺼번에 다 넣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분량에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여기서 학생의 동아리 봉사활동 중에서 특히 여러분에게 이제 의미가 있었던 거 하나 정도를 선택을 해서 기술하더라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왜 저는 좀 다 쓰고 싶은데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미 여러분들의 학생부의 그와 같은 데이터는 바로 다 평가관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학생부 내용을 똑같이 이렇게 앵무새처럼 그렇게 기술해 가지고서 두 번 보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학생부에 있는 내용 중에서 특히 의미 있었던 것을 고교 생활을 자소서에 기술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 여기서 고교 생활에 대해서 기술한다고 해서 학생부 내용을 그대로 기술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통해 가지고 내가 배웠던 거, 느꼈던 거, 이제 그러한 감동받았던 거, 그리고 성취했던 부분 거에 대한 성취감, 이런 내용 위주로, 느낌 위주로, 그렇죠? 배웠던 점 위주로 이렇게 기술을 해줘야 됩니다. 무조건 나의 식으로 뭐뭐 했다 이렇게 기술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지원 동기, 군인관, 인생 목표, 그 중에 사관학교 지원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준 것,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원 동기인데, 공사는 표현을 좀 달리하고 있어요. 사관학교 지원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무엇이었느냐. 흔히 여러분들 이 지원 동기 부분 거 작성할 때 많은 학생들 중에 하나가 일반 대학을 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고2 때 공군사관학교에서 자기네 해당하는 고등학교 선배 생도들이 와서 공사 입시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그 순간 너무나 그 선배가 멋있어 보였고 또 공사 제복이 유니폼이 아주 멋있어 보여가지고 공군사관학교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라는 부분인데, 뭐 그것이 하나의 지원 동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은 그것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냐 하는 부분이죠.
공사 지원을. 물론 그런 계기는 있었지만은 그런 계기가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공사 지원을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와 같은 계기가 되어서 내가 1차 필답 시험, 즉 지적 수준을 어느 정도 향상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갔던 와중에 1차 공부에 대한 도전감, 예, 그리고서 굳이 이제 공사는 수능을 전혀 안 보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미련도 없었고 그러한 학습 과정에서 이 대학이 나에게 적합한 입시 구조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공사를 지원했다라는 이제 그와 같은 모티브를 잡아서 서술한다고 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또 어릴 때의 경험 부분 걸 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뭐 모형 비행기 날리기 아니면 공사 견학가 가지고서 이제 있었던 경험 뭐 그 부분 것도 역시 훌륭한 계기가 되었지만은 반드시 딱 어떤 특정 계기 하나만을 이야기하지 말고 그것이 가졌던 의미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공사 입학의 꿈을 어떻게 키워왔는지 이런 부분 것을 가지고서 그 영향력을 기술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 군인으로서의 진로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비전을 기술하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공군사관학교를 지원한 학생 중에서는 저희 꿈은 조종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군사관학교를 에서 전투기 조종의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경험을 쌓은 다음에 민간항공사, 민항기의 조종사로서 저희 직업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군사관학교에 지원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 것은 여러분들 많은 공격을 받고 좋은 점수 따기가 어렵습니다. 자, 민항기 조종을 할 거면은 공사 오지 마세요. 민항기 훈련하는 항공운항과나 이런 쪽으로 가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목표가 민항기 조종사 1순위 있어요. 그렇지만은 최소한 공사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은 물어볼 겁니다. 어떤 부분이냐? 여러분은 파일럿, 조종사입니까? vs what? 장교입니까? 어떤 건가요? 네, 저는 조종 장교입니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왜 그것이 되고자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공군사관학교는 조종사 양성의 어떤 그런 기능도 있지만은 공군의 정예 장교를 키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군의 간부를 이제 최정예 간부를 이제 그와 같이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공군사관학교의 기능이 우선적인 겁니다. 그 중에 조종사라는 그 조종이라는 특기고 그것도 전투기 조종을 아유 개념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기 때문에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전투기 조종사로서 무엇을 장교로서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군사관학교에 지원한 부분이고 그 의미로서의 직업군인으로서의 진로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비전을 기술해야 됩니다. 이때 민항기에 가겠다는 등 최근에 민항기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의무복무가 끝나면 저는 외국인 항공사에서 파일럿으로 민항기 조종사로 근무하겠습니다. 이런 생각과 비전을 기술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설사 나중에 그렇게 되더라도 여러분은 영공을 수호하는 전투기 조종사의 그와 같은 꿈을 갖고 있는 그러한 공군 장교가 돼야 되겠습니다. 장교 조종사입니까? 조종사 장교입니까? 여러분들 조종사 장교예요. 핵심은 정예 장교입니다. 거기에 포커스 맞춰가지고 여러분이 기술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네, 주의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본인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덕목은 무엇인지 그 이유를 말하시오. 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가 있죠. 뭐 명예를 중요시하거나 부를 중요시하거나 권력을 중요시하거나 아니면은 또 어떤 다른 형태의 자기만의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덕목은 무엇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학생은 충성이니 효도니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저는 충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군대를 갔다가 장교로서 지원한다라는 부분 것으로 연결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공군에서는 그렇게 충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육군이랑은 좀 다릅니다. 공군에서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 뭐 다른 군도 마찬가지지만 이 군대라는 부분 것은
뭐 충성하기 위해서 군대 간다라는 부분 거가 아니고 소극적 의미로 영공을, 영토를, 영해를 수호한다라는 차원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건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요. 조국 수호는. 그리고 국제 평화에 기여한다. 군이 과연 국제 평화를 위해서 기여할까요? 우리 군 기여하고 있죠. 그렇죠. 평화유지군도 하고. 그러나 미군이 한반도에 있고 미군이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이와 같은 미군의 존재가 우리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나갈 때 그것이 과연 국제 평화를 위한 것일까요? 위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핵심적인 것이 있어요. 군대가 존재하는 목적. 예전에 이제 선생님이 있었을 때는 서진태 장군님이 이 부분 걸 특히 이제 공사교장으로 있으면서 강조하셨습니다. 바로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국가의 이익을 뭐 하는 것이다. 실현시키는 것이다. 국익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이런 적극적인 개념으로 군대를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라는 그 부분 것은 국가 이익이 있으면 어디든지 파견되어질 수 있고 그 국가 이익 속에는 세계 평화도 들어오고 그리고 조국 수호도 들어오고 영해 영공 수호가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무조건 뭐 상명하복 이런 것은 공군 정서랑은 좀 안 맞아요. 물론 군대니까 기본적인 그런 건 있겠지만은 공군에서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는 그와 같은 가치나 덕목 부분 거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장교는 물론 이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엇을 먹고 삽니까? 다름 아닌 명예. 그렇죠. 그렇죠? 이와 같은 부분 것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의로움, 명예, 이런 부분 것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정말 명예로운 군이라는 건 무엇이냐. 그렇죠? 권력을 지향하는 것도 아니고 부패해서 부를 지향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그리고 나 자신의 품성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나도 또한 영향받고 그로 인해 가지고 정말 영예로운 그와 같은 군인이 되고 싶다 하는 부분 것으로서 명예라든지 또는 영예, 영어로 honor입니다. 자, 이런 부분 것도 한번 생각을 여러분 해보고 그 외에 다른 가치라든지 덕목 얼마든지 많은 부분 거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고 그렇게 해서 기술해 나가도록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장단점, 그리고 특기, 취미 활동 등을 기재하여 주세요.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장점은 기재를 잘 합니다. 그렇지만 의외로 단점 기재가 약합니다. 솔직한 자기만의 단점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단점을 기술한다고 해서 내가 감점받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은 버리셔도 됩니다. 면접에서 단점 물어보면 그 단점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고 특히 공사를 입학하면은 어떠한 형태로 해가지고 나의 그와 같은 단점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는 그런 다짐을 얘기하기 위해 아주 좋은 자료이기 때문에 단점도 솔직하게 기술을 해줘야 됩니다. 흔히 단점을 기술하면서 장점을 기술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네, 저희 단점은 지나치게 한 가지 일에 몰두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단점 아니에요. 장점입니다. 장점이에요. 뭐 그로 인해 가지고 뭐 다른 것을 소홀히 한다. 뭐 이건 일부 파생적인 단점이 될 수 있겠지만 본질적인 자기의 단점 솔직하게 해야 됩니다. 네, 저는 다소 게으른 점에 있습니다. 이거 솔직한 거예요. 네, 저는 사실은 제 자신의 성취욕만 앞서다 보니까 다른 사람, 특히 대인관계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저는 좋은 게 좋은 거에서 대인관계만 신경 쓰다 보니까 제 자신은 제 자신에 대한 나만의 펀더멘털, 나만의 실력을 갖추는 데는 미흡했습니다. 이제 솔직한 자기만의 단점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특기, 취미 활동 여러분들 이 부분 거 잘 기술을 해주고요. 뭐 특기와 취미 활동이 뭐 드론을 요즘에 이제 많이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공군이랑 이제 또 비행의 원리랑 좀 연결시키는 이제 그런 부분 거 있는데 꼭 그것이 아니라도 지장이 없습니다. 솔직한 여러분의 특기와 취미 활동 기술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입니다. 자신이 사관상도가 돼야 되는 이유. 그리고 생도가 되었을 때 성공적인 생도 생활을 위한 자신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이 부분입니다. 결국은 사관생도가 되어야 되는 이유.
절대 여기서 조종사가 돼야 되는 이유라고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공군 사관생도가 돼야 되는 이유. 반대로 우리 공사에서 당신을 왜 뽑아줘야 되는지 그 이유를 갖다가 작성하는 거죠. 지원 동기랑도 유사합니다만은 명확한 뭐다. 여러분이 공사에 적합한 인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에요. 자, 그리고 성공적인 생도 생활을 위해 자신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세요. 이것은 공군사관학교 커리큘럼을 1학년서부터 4년차까지, 1년차서부터 4년차까지 어느 정도 꿰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공사 홈페이지 가가지고서 내용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것을 가지고서 기술을 해주고 이 두 가지, 공사가 여러분을 뽑아줘야 되는 이유랑 그리고 4년 동안의 학업계획 부분 것은 반드시 면접에서 물어보는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기술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서약자 이름 쓰고 자기만의 서명 꼭 해줘야지 자소서로서의 유효한 가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공사 자소서의 중요한 항목들을 보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게 사관학교 공사를 지원할 때 가장 영향을 준 거, 그렇죠. 계기. 그리고 영향을 주었던 거. 왜 그것이 그 이후의 나의 삶을 공사 쪽으로 바뀌었는지 그 과정까지 기술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군인으로서의 진로에 대한 본인의 생각, 그렇죠. 단순한 민항기 조종사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전투기 조종사, 이런 서술은 절대 피하라 그랬습니다. 자, 직업군인으로서 정말 대한민국의 국방의 핵심 전력으로서 바로 공군 전투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그런 꿈을 가지고 여러분은 공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신의 사관생도가 되어야 되는 이유 얘기했죠. 본인이 왜 공사생도가 돼야 되느냐, 공사는 여러분은 왜 뽑아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랑 사관생도가 되었을 경우 성공적인 생활을 위한 자신의 계획, 그렇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 거고 또 지, 덕, 체를 다 갖춰야 됩니다. 공사 와가지고서 공부만 하는 학생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공사 와가지고 체육만 하는 학생 왜 체대를 가지고 왜 왔어요? 여러분들은 지장이면서 덕장이면서 용장이면서 맹장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장, 지혜로운 장교, 지혜로운 나중에 커서 별을 달면은 장군, 지장, 덕장, 덕이 있는 장군, 그렇죠? 용장, 그렇죠? 용맹스러운 그와 같은 장군. 공군에서는 뭐 아무래도 이제 지장과 덕장을 많이 추구합니다. 용장과 맹장보다는 용장, 맹장 비슷해요. 용감한, 그렇죠? 용맹스러운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몇몇 모셨던 장군님들 보면은 정말 소개할 때도 지장이면서 덕장이면서 맹장이신 모 장군님을 소개합니다.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공사에 여러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S오피서는 특히 여러분들 선생님이 공사 생도들을 또 지도해 봤던 개념, 생도 생활 끝나고서 또 장교로 임관해서 유관장교 또 영관장교까지 비록 제가 계급은 낮았었지만은 보수 교육을 담당했던 그와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공군은 저에게 무한한 기회를 줬어요. 그렇죠. 너무나 많은 언론의 스파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었고 또 많은 영관급 장교들로부터 야 홍중이 너 전역하지 말아라. 너 나가면 뭐 하겠니? 꼭 공군에 있어가지고서 충분히 너희 복지를 보장해 줄 테니까 있어라. 라고 했지만은 또 저는 제 갈 길이 있어서 나와서 바로 여러분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너무 보람찹니다. 여러분의 그 합격을 위해서 2차 전형 앞으로 남은 면접, 체력장, 신검 잘 치르기 바라고 그것에 대한 전초전으로서 자기소개서를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가는 공군사관학교 생도가 되는 예비단계, 가입교 단계 매출이가 되기 위한 전초전이 면접이고 그 전초전을 위한 교두보 확보, 그것이 바로 자소서입니다. 성공을 기원하면서 여러분들 면접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